자, 봅시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당장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위에 했던 거 그대로 보고 풀면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모두 입시에 매여 사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에 어떤 설명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비교입니다, 비교. 고등학생, 중학생 모두잖아. 그렇죠?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 다음 2번. 그렇지만 고등학생이 발등에 붕이 떨어져 다른 곳에 눈 돌릴 사이가 없다. 면이라고 해서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유가 없어, 여유가 있어. 대조겠죠. 자, 다음. 자, 한국어, 몽고어, 퉁구스어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아까 쌤이 속한다 얘기했었다, 그쵸? 자, 그러면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알타이 어족이 바로 뭡니까? 종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하위 개념을 종류별로 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묶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해당? 분류에 해당합니다. 분류. 자, 다음 4번. 개는 수령용, 군용, 애완용, 수색용입니다. 그럼 얘네는 뭐야? 전부 종류겠죠. 그래서 구분에 해당하죠. 자, 다음 컴퓨터는 기억장치, 영상장치, 입출력장치, 제어장치로 나눌 수 있답니다. 이거는 뭔데요? 분석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쉽죠? 예로 뭐야? 예시. 자, 물고기는 크게 민물고기와 바닥 물고기로 나눌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여기도 나눌 수가 있고 여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은 분석이야. 그런데 얘는 지금 뭐로 나눈 거야? 종류로 나눈 거란 말이야. 바다 물고기랑 민물고기를 서로 풀로 붙인다고 해서 물고기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종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 구분에 해당하겠죠. 자, 다음 8번. 글은 어떤 일이나 생각을 문자로 나타낸 기록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정의의 설명 방법이 활용되어 있죠. 자, 다음 가랑엿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가랑엿을 만드는 재료의 문제나 만드는 과정의 문제로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가랑엿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뭡니까? 결과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뭐야? 원인이고요. 그래서 9번은 무엇을 밝히는 거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자, 다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이죠. 방식. 방식으로는 뭐가 있어? 얘랑 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두 개의 무엇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종류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종류.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구분에 해당하겠죠. 자, 다음 11번. 각 지역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주가 있답니다. 얘 등이 그 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예이다 라는 말이 없어도 똑같이 예시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는 뭐냐면요, 그 예이다 또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런 말이 없는데 예시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일 때 조금 예시가 어렵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그 예이다 라는 말이 없어도 이거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주가 있다 하고 나서 한산 소곡주, 진도 홍주, 안동 소주 등이 있다 라고 해도 바로 예시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12번. 자, 요거는 지금 기억 니은 해서 두 개거든요. 두 개. 자,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때 가장 심각한 영향은 해수면의 상승이다. 해수면의 상승은 이러이러한 현상이다 라고 했으니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사용되었어? 정의가 사용되었죠. 니은은요, 이러한 현상은
바다와 육지 비율을 변화시켜 엄청난 기후 변화를 초래하며 해안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래한다가 무슨 말일까요? 불러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불러일으킨다. 그런 상황을 만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변화시켜가 바로 뭡니까? 원인이죠. 엄청난 기후 변화가 뭡니까? 에이씨, 결결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한다도 결과고요. 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변화시켜 원인, 엄청난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 두 개가 결과죠. 자, 그래서 지금 인과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번. 자,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웃음이 나는 간지러움입니다. 자, 얘네 지금 전부 뭘 나눠준 겁니까? 종류를 나눠준 겁니다. 두 가지, 종류 두 가지야. 그래서 종류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뭐에 해당한다? 구분에 해당합니다. 이 간지러운 얘기가 원래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자,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은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뭐에 해당?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는 설명 방법이다. 그 다음 공감각이란 무엇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뭔데? 정의의 설명 방법이죠. 자, 우리 종은요 서양종이랑 다르답니다. 그래서 서양종은 어찌어찌 되어 있고 어찌어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은 어찌어찌 생겼고 어찌어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종은 또 서양종과 달리 어찌어찌해서 소리를 냅니다 라고 했으니 우리 종과 서양 종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설명 방법? 대조의 설명 방법이 활용되어 있죠. 자, 다음 17번. 온돌은요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장치로 아궁이, 고래, 구들장, 바람막이, 개자리, 굴뚝 등으로 뭐가 되어 있어? 구성되어 있답니다. 구성된다라고 하면은 무슨 설명 방법이라고요? 구성된다 뭔데? 구성된다 분석이에요. 아궁이, 고래, 구들장, 바람막이, 개자리, 굴뚝을 어찌어찌 잘 조립하면 온돌이 될 겁니다. 자, 다음 18번. 속시신물은 싹틀 때 배에서 나오는 떡잎의 수에 따라서 이게 뭐야? 기준이죠. 얘네 둘은 종류고요. 나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류를 나누면 뭐에 해당? 구분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19번. 도로면에 있는 벼들은 가로등 불빛 때문에 라고 되어 있네. 자, 꽃이 피지 않고 이삭이 달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자, 이거는 무엇에 해당? 원인과 결과에 해당합니다. 인과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일본적으로 보는 모양 이외에도 자, 코안경, 색안경, 단안경, 오페글라스 등은 안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속한다 라고 되어 있네. 포함되는 거죠. 종류로서. 자, 그래서 분류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설명 방법이 쓰여 있어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오늘은 오랜만이네요. 비문학 한번 해봅시다. 독해전쟁. 문학은 숙제로만 할게요.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했죠. 오케이. 인플루엔자 있고 그러면 무중력 상태랑 액상 하나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 이상치 감지 기술, 가상위성의 기상관측 역할, 한 개로 하나 정도 할까요? 왜 이렇게 삐뚤 이상하게 돼 있어? 자, 기상관측용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스캔미러, 광학계, 분광계, CCD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설명 방법? 분석. 왜 긴장하는데? 이상하게 생겨.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잠깐만. 은행과 알고리즘 이게 지금 숙제였죠. 암호화 방식까지 숙제였을 거고. 누가 했다고? 뭘? 자, 그러면 요거 인공지능 이상치 감지 기술 있죠? 페이지 148페이지. 오늘 요거 합시다. 요거 지금 읽고 있어 보세요. 자, 앞에 봅시다. 와, 너무 심한데? 와, 어떻게 바꿀 수 없나? 헐, 일단 모르겠다. 급하니까 합시다. 여러분들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알겠죠? 뭘 믿어야 할 것 같네? 아, 참. 그렇게 웃겨요, 이게? 아이, 참. 골치 아프구만.
자 봅시다. 야 근데 계속 보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어지러운 거 보기를 좀 꺾으세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참고로 내가 스캔한 건 아니야. 자 볼게요. 자 인공지능의 이상치 감지 기술이랍니다. 내가 이 지문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오늘 파악해야 될 차례인데 지금 이제 교재가 거의 다 끝나가고 해서요. 아마 이제 숙제로 하면 거의 다 끝날 거라서 요 이상치랑 결측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나도 정확하게 잘 몰라. 나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치를 관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지문이 어려웠거든.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치의 특징 해가지고 막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이미 쳤잖아요. 맞아, 쳤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쳤던 수능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시험 범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두면 훨씬 더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면은 인공지능의 이상치 감지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이상치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좀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이상치. 이상은 뭐야 지금? 이상. 이상의 뜻이 뭐야? 이게 이상한 거야 지금. 이게 이상한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요 진짜 말 그대로 참 이상하네 라고 할 때 이상입니다. 알겠죠? 이상한 거. 치는 그러면 뭐 할 때 치일까요? 수치할 때 치겠지. 자 그래서 이상한 수치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가 이상한 게 나왔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상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판단 방식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게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치우든지 정리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미리 전달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거기서 멈춰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상한 그 수치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데이터 처리에서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델은요 어떤 의미랑 똑같다. 어떠한 계획이랑 똑같다는 거야. 데이터를 어떠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다음 모델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모델은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세 글자로 하면 뭔데? 이상치가 되겠지. 자 그러면 모델은 이상치를 처리하지 못하는데 자 이러한 데이터를 이상치라고 한대요. 뒤에 나와 있네요. 자 다음 이상치 감지는 이상치를 정상적인 데이터인 정상치와 뭐 하는 게 바로 감지다. 이상치를 구분하는 것을 바로 이제 이상치 감지라고 합니다. 감지는 이상치를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자 기존의 이상치 감지는요 주어진 데이터 값을 사용자가 지정한 정상 범위와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행되어 왔대요. 자 봐봐봐 뭐 해왔답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오겠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어느 시점까지. 그러면 되어 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뒤에는 뭐가 나올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나올 거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원래는 뭘 했었다? 정상 범위와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행되어 왔다는 거야. 이상치 감지는 이때까지. 자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으로는 사진, 문자, 음성과 같이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이상치 감지를 수행하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뭔데?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감지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항목,
즉 수백 개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속성의 값보다는 속성 간의 패턴이 이상치 감지에 중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이상치 감지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 때문이다는 무엇의 때문이다야? 감지를 수행하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때문이다야. 복잡한 데이터를 감지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패턴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겠지. 패턴이 복잡하기 때문이겠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값을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 대신에 데이터로부터 속성 간의 패턴을 학습시키는 기계 학습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치 감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정상치와 구분하는 일을 이상치 감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다고? 정상 범위와 단순 비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자, 감지 수행이 어려워요. 따라서 자, 속성 간의 패턴을 학습하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기계 학습이라고 한다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모르는 개념이나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모든 걸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이런 개념은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 정도의 그림 흐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상치 감지는 정상치와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는 정상 범위와 단순 그냥 이제 1대1로 냅두고 그냥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했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지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활용한다고? 속성 간의 패턴을 학습하는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걸 활용한다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야, 근데 진짜 멀미 나는 것 같다, 야. 어떡하지? 자,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다량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제공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 이게 바로 뭐 요거겠죠.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줘야 된다는 거야. 미리 다량의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인공지능한테. 자, 가령 공장에서 카메라를 통해 제품의 결함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사용자는 제품의 서로 다른 사진을 인공지능에 다량으로 제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통해서 결함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자, 제품의 서로 다른 사진을요, 인공지능에 다량으로 제공합니다. 자, 이 학습을 위해서 제공되는 사진들은 학습 데이터가 되는데 학습 데이터 중 정상 제품의 사진은 정상치, 결함 제품의 사진은 이상치가 됩니다. 자, 인공지능 학습.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다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봐봐봐. 여기에 지금 가령이라는 말 나오지? 실제로 이런 공장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아니잖아. 만약에 이런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가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배우고 나니까 눈에 보이죠? 자, 가령 공장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제품의 결함을 검사한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통해서 결함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사용자는 제품의 사진을 다량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에 제공해줘야죠. 자, 그러면 이 사진 다량들 중에서 정상 제품을 정상치, 그 다음 결함 제품을 이상치 로 정해서 사진을 뿌리는 거죠. 사진을 보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다량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카메라가 자기 혼자 쭉 검사를 할 때 이미 데이터 속에 있었던 이 잘못된 제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삐삐삐삐 하면서 걸러낼 수 있게 되겠지. 자, 이건 뭐야? 학습 데이터를 제공받은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답니다. 종류로 나뉘는 거네. 그렇죠? 자, 종류로 나뉘는 거니까 두 개의 종류가 나올 거야. 자, 두 개의 종류. 첫 번째 유형은요, 지도학습이랍니다. 지도학습은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제공된 이상치에서만 발견되는 패턴을 찾도록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를 위해 사용자는 학습 데이터로 정상치와 이상치를 모두 제공한대요. 자, 지도학습은 사용자가 특별히 원하는 이상치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수 있답니다. 자, 장점이 뭐야? 특별히 원하는 이상치가 있어. 자, 얘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어떨 때 주면 돼? 내가 정상치랑 이상치를 모두 사진을 제공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이상치야. 그러면 내 생각을 여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얘를 쟤한테 사진 보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전부 이상치로 찾아 라고 하면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하는 이상치를 인공지능에 합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을 갖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답니다. 단점은 뭔데? 우선 학습을 위해서 적합한 이상치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든지 새로 작동될 수 있게 새롭게 만든 물건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아직까지 살면서 작동을 몇 번 안 해봤잖아. 그러면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작동되는 경우의 수가 아직까지 내가 배운 게 얼마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발견한 게 얼마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발견한 게 얼마 없는 이 상태에서 거기다 사진 보내버리면 이상치의 숫자가 되게 작게 나오겠지. 사실은 실제로 쓸 때 문제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 안 써봐서 모르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 지도학습을 잘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이미 충분하게 이상치가 어떤 종류인지가 쫙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미리 사진으로 보내줘야지 지도학습을 통해서 그 이상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상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드물게 발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쵸?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뭐가 필요해? 오랜 기간이 필요하죠. 문제점이 사용하자마자 생기면 그건 애초에 물건을 잘못 만든 거지. 문제점은 막 몇십만 번 사용해봐야 그때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도학습 방식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로 제공된 이상치만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했던 말 반복이야. 맞죠? 이게 뭐야? 사진 보내준 거 아니야? 미리 사진 보내준 거. 이걸로만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새로운 걸 찾아낼 수는 없는 거지. 새로운 문제를. 예를 들어 학습에 사용된 이상치가 모두 제품 표면에 얼룩이 발생한 사례뿐이라면 이 인공지능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제공받았는지와는 상관계없이 균열로 인한 결함은 탐지하지 못하는 거야. 받았던 사진이 전부 얼룩진 것만 받았으니까. 맞죠? 자, 첫 번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가짜 이상치를 만듭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 근데 학습 데이터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도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가짜 이상치는요, 예상하지 못한 이상치와 유사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써봤을 때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상치도 못한 정말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학습 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제공된 이상치에서만 발견되는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뭐가 제공된다? 정상치와 그 다음에 이상치 모두 지도학습에 제공된다. 자, 그래서 우선 학습을 위해 적합한 이상치를 사전에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단점이죠. 이상치 충분히 확보가 어렵습니다. 왜? 자, 이상치는 대부분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 둘째 유형 봅시다. 자, 둘째 유형은요, 비지도학습이랍니다. 아까랑 반대네. 아까는 지도학습이었잖아. 자, 그러면 비지도학습은요, 정상치만을 학습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얘가 뭘 파악하냐면요, 정상치의 패턴을 자기 혼자 배우게끔 합니다. 이러하게 되면 이건 정상치, 이러하게 되면 정상치, 정상치에 대한 데이터만 쫙 받는 거야.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알아낸 패턴을 이용해서 그 패턴을 가지지 않는 데이터를 모두 뭐로 간주한다? 이상치로 간주한답니다. 자, 비지도 학습은요, 이상치에 의존하지 않죠. 이상치는 아예 자료를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자, 이상치의 유형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학습보다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더 어렵다고 이제 단점을 가지는 거죠. 이상치의 종류는요, 데이터를 구성하는 속성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그런데 사진, 문자, 음성 등의 데이터에는 수많은 속성이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정상치만이 가진 패턴을 완벽하게 식별하도록 학습시키는 건 어렵답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이상치 감지 능력만 믿고 능력만을 비교해보면 해당 유형의 이상치를 활용하여 지도학습을 수행한 경우보다 비지도학습을 수행했을 때 인공지능의 이상치 감지 성능이 떨어지게 된대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하자면 비지도학습입니다. 자, 비지도학습은요, 정상치만 제공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스스로 자, 패턴을 알아내고요. 만약에 그 해당 패턴이 없으면 걔는 뭐다? 이상치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단점은 뭔데? 이 사진, 문자, 음악 이런 데이터에는 수많은 속성이 있어서 이걸 뭐 하기 힘들다? 다 감지하기 힘들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문 정리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눈이 왜 이렇게 아프나? 자, 요거 시간 잠깐 줄 테니까 1번, 2번,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3번 문제만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기억, 니은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 선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거. 자, 그래서 기억이 이상치 맞죠? 기억이 이상치. 그 다음에 니은이 정상치였죠. 이상치와 정상치. 자,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사용자가 알고 있는 유형의 이상치만을 감지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분석할 때 여러분들 선지를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연습이 되냐면요. 틀린 선지를 맞는 선지로 바꾸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문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문제 만드는 사람이 애초에 맞는 선지 문장을 쫙 적어놔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말 바꾸거든. 그럼 틀린 선지 되잖아. 이런 식으로 구성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는 선지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야? 비지도 학습은 사용자가 알고 있는 유형의 기억만을 감지할 수 있다. 기억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니은이 돼야 되겠죠. 비지도 학습은 뭐만 가르쳐 주는 거야? 정상치만 자료 보내주는 거잖아. 그래서 정상치의 패턴을 확인해가지고 정상치의 범위를 감지할 수 있는 거야. 이상치는 이제 사용자가 알고 있는 유형의 이제 이상치만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돼도 되고 또는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도 돼요.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으로 으로 바꾸고 얘 없이 이렇게 써도 맞는 말이죠. 사용자가 알고 있는을 이제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유형의 기억만을이라면 만도 틀렸네. 그러면 기억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만이 아니고. 그렇죠? 알고 있는 유형의 이상치와 몰랐던 이상치를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죠. 자, 다음 2번 선지 봅시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모두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기억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나요? 틀렸어? 맞아? 어떤 부분이 맞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맞냐고 하면 좀 이상하네. 틀렸다고 물어봐야 되는데. 맞죠?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낚시 포인트가 있죠. 자, 인위적으로 만든 기억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이상치. 자,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와 정상치를 다 자료를 준다고 했어요. 다 자료를 제공해서 이제 여기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상치에 해당하는 거 딱 나오면 뭐야? 이거 이상치 바로 딱 찾아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제공해준 자료에 나오는 이상치 이외에 다른 건 찾아낼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치를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상으로 만든 이상치를 막 인위적으로 만든 가상치를 사진으로 보내주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지. 왜 효과가 없는데? 저기 뭐냐, 인위적으로 만든 이상치는 실제로 우리가 몰랐던 이상치와 거리가 멀기 때문인 거야.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이상치랑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이상치는 지도학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돼. 도움 안 돼. 비지도학습은요. 비지도학습은 애초에 사진을 뭐만 보내주는 거야? 정상치만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든 이상치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이상치는 필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도움되지 않는다. 결론, 도움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알죠? 자, 다음 밑에도 한번 봅시다. 4번도 낚시가 좀 있어요.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모두 인공지능의 기억의 속성감 패턴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모두 인공지능의 기억의 속성감 패턴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니은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비지도학습은 정상치만, 지도학습은 정상치랑 이상치 모두 보내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봅시다. 주어진 데이터 값을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은 니은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이 바로 뭔데 그러면? 정상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을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은 어디에 나옵니까? 1문단에 나오죠. 1문단에 우리가 기존의 이상치 감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정상 범위와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행되어 왔다. 어? 그럼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게 왜 틀린 말인데? 자, 사용자가 지정한 정상 범위와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행되어 왔는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그러나 뭐가 있다는 거야? 복잡한 데이터에 한해서는 찾아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래서 뭘 시킨다고요? 패턴을 학습시키는 기계학습을 사용한다고요. 그게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이라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단순 비교해서 찾아내면 되지. 문제는 뭐가 문제야?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문제 4번 선지를 보자면, 자, 주어진 데이터 값을 단순 비교하는 알고리즘은 정상치의 패턴을 일반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찾아낼 수 없어요? 복잡한 데이터는 찾아낼 수 없잖아. 이해돼요? 자, 정상치 중에서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정상치는 단순 비교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 없어? 패턴을 알아낼 수 없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정상치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 비교를 하려면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한 데이터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정상치면서 동시에 복잡한 데이터는 어떡할 거야? 단순 비교가 안 되지. 그게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죠. 그래서 얘는 되지 않는다. 자, 다음 밑에 보기 볼게요. 3번. 자동차의 기어를 생산하는 공장 A는 생산된 제품 가운데 기존에 알려진 결함 X를 가진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위해서, 자,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이상치 감지 시스템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최근 A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새로운 결함 Y가 발견되었답니다. 자, 새로운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A의 이상치 감지 시스템이 만약에 지도학습을 했다면 X는 정상으로 판단되겠군. 맞나요? 자, 지도학습은요 뭐였어? 저기 뭐냐, 이상치랑 정상치 데이터를 모두 주는 거잖아. 제공. 그래서 이상치에 해당하면 뭐라고 한다고? 이 제품을 결함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제공해준 이상치 데이터에 맞으면 그걸 결함이라고 판단 내린단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해주지 못한 이상치가 만약에 결함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기계는요, 얘를 결함이라고 얘기할까 정상이라고 얘기할까? 정상이라고 얘기하겠지. 결함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그래서 X는 정상으로 판단되겠고, 맞아 틀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지도학습을 사용한 것이었으면 X는 정상으로 판단될 겁니다. 자, 다음 A의 이상치 감지 시스템이 비지도학습을 사용한 것이었다면, 아 잠깐만, X구나. 미안합니다. 얘가 Y가 돼야 되네. 맞죠? 틀린 말이네. Y는 정상으로 판단되겠지. 그러면 X는 뭐라고 판단해? 비정상, 결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결함 X는 기존에 알려진 거잖아. 미안합니다. X, Y에 깔렸네. 기존에 알려진 결함 X잖아. 그럼 기존에 알려진 걸 발견하면 뭐겠어? 얘는 결함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Y가 발생됐다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정상이라고 판단하겠지. 그렇죠? 자, 다음 A의 이상치 감지 시스템이 비지도 학습을 사용한 것이었다면
y를 비정상으로 판단하겠군. 그럼 요건 맞나요? 맞아? 맞겠지. 한 번도 안 본 처음 본 거잖아. 그럼 처음 본 패턴이니까 일단 뭐로 판단하겠어? 얘는 혈압으로 판단하겠지. 얘는 비지도니까 정상치만 제공받았잖아. 자, 정상치만 제공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결함 Y가 발생했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되겠어? 결함이라고, 비정상이라고 판단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말,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다른 선지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선지들 여러분들 분석은 개인적으로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숙제 체크합시다. 이거 했잖아. 자, 무중력 상태 액상과당 있죠. 과학 90 3월 14일 오늘 내주는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치 감지기 좀 했고 요것도 봅시다. 기상위성의 기상관측용 카메라 3월 14일 숙제. 이렇게 지문 3개입니다. 오늘 지문 3개. 자, 다음 문학 봅시다. 자, 이번에 숙제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그 다음에 까마귀 걷다 하고 그 다음에 훈민가 이렇게 두 작품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하라고요? 설명 듣고. 근데 이미 다 푼 학생 있어요. 다 푼 학생은 쌤이 뭐 받으라고 했어요? 모의고사 옛날 거부터 한 2016년 또는 17년 거부터 받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신청하거나 또는 이제 저기 로비에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풀면 돼요. 로비에 신청하는 방법 모르면 멘토 선생님한테 말하면 알려주실 거야. 자, 마칩시다.